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3일 오후 3시 34분. 오늘 3월 3일 삼겹살 데이. 뭘까? 네이버. 데이. 삼겹살 데이였네. 삼겹살 드셔야 되겠네요, 다들. 네, 오늘 삼겹살 데이라서 삼겹살 꼭 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 자,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시장이 그나마 조금 반등을 해서 다행입니다. 저도 열심히 지금 공부도 하고 있고 좋은 주식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특별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넌센스 퀴즈를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저도 아시다시피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 때마다 뭔가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고 답이 바로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뇌 훈련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 이제 의뢰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넌센스 퀴즈였습니다. 갑자기 넌센스 퀴즈를 질문을 해서 그거에 대한 답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머리를 쓰는 그런 훈련이었는데요. 제가 그 답을 맞췄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면서 여러분께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답은 내일 방송에서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절대 네이버 검색하지 마세요. 이제 자, 송혜교가 큰일났다, 망했다. 이래서 안 돼. 예, 죄송합니다. 요거는 패스하겠습니다. 원래 제 질문이 송혜가 좋아하는 종교는, 이게 이제 질문이었습니다. 답은 송혜가 좋아하니까 종교고 송혜교, 이렇게 해서 넌센스 퀴즈인데 제가 이미 송혜교라고 얘기해버렸네요. 패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제가 이제 질문에서 맞춘 거 중에서 하나를 좀 떠올려야 되는데, 이 머리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일요일 날 한 건데 오늘 화요일인가요? 벌써 다 까먹은 것 같은데 한 10개 정도 해서 10개 정도 맞췄는데 어떻게 맞춘지는 모르겠고, 또 뭐가 있었지? 예. 방인데, 바닥이긴 바닥인데, 바닥이긴 바닥인데 내 머리보다 높은 바닥? 예, 내 머리보다 방바닥보다 낮은 바닥? 이상한데. 머리가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는데 망했습니다. 망했다. 망했다. 아무튼 다시 한번 고민해서 나중에 막 얘기하다가 떠오르면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자, 다시 원래 본 주식으로 좀 돌아와서 오늘은 다행스럽게 좀 주시장이 좀 그래도 순환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우선은 첫 번째, 기관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이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고무적인 부분은 금융 투자에서 순매수가 들어왔다. 금융 투자는 계속 얘기 드리지만 증권사에서 자기 계산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주요한 주식 시장을 상승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그런 집단 중에 하나입니다. 외국인하고. 근데 또 추가적으로 오늘 외국인이 순매수가 뭐가 들어왔다? 선물이 들어왔다. 그래서 좀 두 가지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종목들이 오늘 좀 움직임이 좀 좋았고요. 뭐 금융주도 움직임 좋았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주식들도 움직임 좋았고, 또 동반해서 셀트리온도 좀 반등이 나왔네요. 그래서 시장, 증권, 금융 전반적으로 좋았고, 그 다음에 컨택트주, 백화점, 면세점 이쪽이 많이 올랐죠. 현대백화점 잠깐 얘기 드렸는데, 지난주에 저도 더 현대백화점 여의도 갔다 왔는데 난리도 아니었다고 했죠. 그 모습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현대백화점 주식을 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마 이번 주 주말에 더 붐빌 것 같아요. 여의도 아마 들어가기 힘드실 겁니다. 네. 소문이 또 났겠죠. 너무 좋다고. 아마 가보십시오. 재밌습니다. 뭐 당분간 한 달 정도는 현대백화점이 더 현대백화점 오픈 이슈로 조금 움직임이 좀 줄 수 있고, 그와 더불어 뭐 롯데쇼핑도 움직였고, 전체적으로 면세점, 화장품, 여행 관련된 주식들이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건 그거고,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셀트리온이겠죠. 여행 강세 다 오늘 좀 전체적으로 좀 움직임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동반해서 셀트리온도 같이 움직였는데, 이제 셀트리온이 그동안 조정을 받다가 장대
양봉, 음봉, 장대 양봉까지는 아니고 뭔가 에너지가 좀 쌓이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차트 기술적인 분석은 그동안 제가 많이 드렸고, 오늘은 네이버를 통해서 이제 리포트를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네이버 가셔가지고요, 증권란 가시고요, 그렇죠? 증권란에서 리서치 가시고요, 리서치 들어가서 바로 나오네요, 다행히. 자, 종목 분석 리포트 클릭하시고요, 바로 상단에 셀트리온이 하나금융투자에서 나온 리포트가 있네요. 요거 바로 같이 보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어떤 생각들도 많이 드렸는데, 이제 어떤 객관적인 하나투자증권에서의 리포트를 보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같이, 대신에 여러분이 보는 것과 제가 보는 게 좀 다르니까 보는 어떤 저의 보는 시각을 같이 얘기 드리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 좀 더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요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좀 글자를 좀 크게 해야 되겠죠? 글자 잘 안 보이니까 리포트 위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하나증권에서 나온 리포트고요. 네, 셀트리온 레키노나주에 대한 가치를 부여해야 라는 제목으로 나왔습니다. EMA의 롤링 리뷰 게시했습니다. 셀트리온 현지 시간 2월 24일 유럽 EMA 산하 약물 사용 자문위원회 CHMP에서 코브-19 치료제인 레키노나주 성분면 저거 게시했다라고 공시했습니다. 레키노나주의 이상 결과를 기반으로 롤링 리뷰를 위한 자료를 제출했으며 CHMP로부터 허가 신청을 위한 검증과 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라고 했네요. 롤링 리뷰 검토는 안정성이 입증되면 임상사상 완료되기 전에 시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은 안정성이 입증, 임상 3상 완료되기 전에 시판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단어네요. 그렇죠?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화이자, 바이온엔텍,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백신. 제가 최근에 계속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에 대한 백신에 대해서 얘기를, 종목 주식을 얘기 드리는 이유가 다 있죠. 길리아드 렘데시비르, 리제넌사의 항체 치료제, 전부 허가를 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 하나는 임상 상상이 완료되기 시판될 수 있다고. 두 번째는 제가 그래서 그동안 시판된 종목들의 주가를 움직임을 봤으니 좀 지지부진했다. 이 두 가지를 보면 분석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3일 임상 이상 결과 의구심 때문에 5거래일 연속 하락했다기보다는 어떤 글로벌 주식시장이 좀 약간 지지부진한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의구심은 아닌 것 같아요. 기대하기 어렵다. 국내에서 조건부 허가를 승인받아 시판된다 하더라도 셀트리온 실적 개선 효과는 기대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 시판되면 큰 폭으로 실장됐다. 이게 이제 가장 지금 이 리포트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국내는 어렵다. 국내만 했을 때는 별 감흥이 없다. 근데 미국, 유럽 터지면 어차피 이게 뭐 지금 백신 터진다 하더라도 한 번에 다 맞는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 계속 또 코로나19가 뭐 지금 나온 거라고 봤을 때는 과거에 수많은 변이 바이러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약이 나와주면 다음에도 또 새로운 약이 또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일라일리사는 치료제 매출만으로 약 2조 2천억 규모에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 우리도 어느 정도 셀트리온도 크게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이제 비교했을 때. 근데 문제는 일라일리가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도 계속 봐드렸죠. 일라일리도 지금 지지부진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고 매출이 저 정도 나오는 회사도 주가가 지지부진하다. 그러니까 저는 셀트리온에 대해서 자꾸 지금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제 여기는 선민정 애널리스트가 이제 분석한 거네요. 바이오 시밀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규모가 예상된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선민정 의견, 이 연구원의 의견도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미국에 있는 제약사 바이오사들이 주가가 지지부진하다는 점을 자꾸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걸 같이 봐야 되겠죠. 4분기는 시장이 기대치 부응하지 못했다. 어닝 쇼크 한 실적을 희한한 이유는 뭐죠? 우리가 주식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그 기대에 비해서 못한 거죠. 이걸 어닝 쇼크라고 하기에는 표현을 참 말을 이상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닝 서프라이즈와 어닝 쇼크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컨센서스 대비 쇼크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어닝 컨센서스 대비 어닝에 대한 실적 가이드라인에 대비해서 쇼크인 거지 어닝 자체가 쇼크한 건 아니죠. 예, 그렇죠? 어닝이라는 거는 이제 이익인데 이익 자체가 뭐 적자가 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쇼크라고 하기 좀 약간 말이 좀 여기 좀 약간 어폐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언급하지 않은 300만 명까지 했을 때 40% 수준이 100만 원 선에서 가격이 결정됐을 때 대략 1에서 3조 원 정도 그러면 연간 매출액이 맞는 그러니까 앞으로에 대해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영업이익률까지 감안해서 이렇게 하면 대략적으로 나온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종목 이 문구도 중요하네요. 독감 백신이 존재하고 있다고 해서 독감 바이러스 치료제인 타미플루 안 팔리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연구원의 논리를 이제 말하는 거죠. 백신이 나왔으니까 이제 바이러스 치료제가 안 팔린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앞으로는 계속 팔린다는 거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감기 백신이 뭐 독감 백신이 있다고 해서 감기약 안 팔리는 거 아니거든요. 저도 이 부분은 동의합니다. 계속 우리 감기약 먹고 있죠. 근데 재밌는 거 하나 아시나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안타까운 점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반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를 써서 단 한 번도 겨울철에 감기도 안 걸린 사람들이 이번에 너무 많았다. 네, 그래서 감기약 매출이 급감했다. 네, 감기약이 거의 팔리지 않았다. 이 또 놀라운 일이죠. 저도 이번 겨울에 감기약 한 번도 안 사 먹었습니다. 재밌죠? 여러분 혹시 제 방송 보는 분들 맞네 나 이번 겨울에 진짜 감기약 한 번도 안 사 먹었어. 늘 감기를 달고 살았는데 늘 콧물이 질질 흘렀는데 맨날 재채기 했었는데 저도 목이 이렇게 방송을 해서 목이 간당간당 한 적은 있었지만 감기약을 사 먹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약국을 가서 마스크는 산 적은 있지만 감기약을 제가 안 샀어요. 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근데 내가 이 말을 하는 동시에 그러면 감기약이 안 팔리는 건데 좀 이상하네. 이상하네. 어쨌든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뭐 주식이라는 게 뭐 모든 게 팩트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주식이逆전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냥 세력들의 움직임도 있고요.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것도 나올 수 있고요. 또 전혀 다른 변이가 나와서 또 이게 또 확진자 수가 갑자기 또 늘어나면 또 부각될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다양한 방면으로. 그래서 어쨌든 목표 주가를 39만 원으로 상향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증권사에서 저는 리포트를 볼 때 가장 좀 중요하게 보는 요소 중에 하나가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리포트가 있고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리포트는 굉장히 좀 좋은 리포트예요. 지금 목표 PER이 지금 2021년 대비해서 한 60배를 부여했는데 평균 37배인 감안했을 때 지금 좀 고평가됐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거를 극복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레키준 아주 상승하고 가격 100만 정도 잡고 했을 때 8천억 정도 순이익이 발생한다 보수적으로. 그래서 목표 주가를 39만 원. 근데 어떤 뭐 유튜브 방송 보면 139만 원 자기 혼자 막 계산 다 해가지고 최소 139만 원 그런 방송도 있죠. 조심하십시오. 무조건 그냥 그런 방송 보면 마음이 행복해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조회수는 막 2만회 3만회 막 나오더라고요. 뭐 셀트리온 주식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다 보는 것 같은데 그걸 본다고 해서 주가가 130만 원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럼 이 애널리스트들은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과 나오고 밥만 먹고 이 주식 셀트리온만 분석하는데도 이게 지금 39만 원 이제 산정했는데 뭐 어디인지도 모르고 뭐 누군지도 모르고 이름도 없고 뭐 얼굴도 없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막 갑자기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맞다라고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여러분들께 자꾸 경고 메시지를 보내냐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돈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말만 믿고 여러분들이 신용 미수 뭐 주식담보대출 질렀다가 잘못되면 그 사람들한테 물려달라고 해봤자 안 물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좀 냉정하게 분석을 좀 계속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이 사람들도 죽고 밥만 먹고 셀트리온에 대해서 분석만 해도 지금 39만 원 외쳤는데 근데도 지금 아직 지금 3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2, 3% 정도 올랐고.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주가 차트와 PER 밴드, PBR 밴드
뭐 지금 PBR 대비해서는 뭐 그렇게 크게 지금 막 고평가 엄청난 고평가는 상태는 아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백신 현황 쭉 나오고요. 약물명 쭉 승인을 해서 EMA, FDA 미국 쪽이고 이건 유럽 쪽이고요. 아무래도 푸드 드러그 앤 어소시에이션 그 다음에 이쪽은 EU 유럽 뭐 저쪽 어소시에이션이겠죠. 메디칼 뭐 메디신 뭐 이런 거겠죠. 예, 백신과 치료제 길리아드, 일라일리, 리자레론, 셀트리온. 그래서 이 종목들을 제가 계속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종목들 계속 체크하면서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이미 승인 다 된 회사들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느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승인된 이후에 주가가 더 올랐느냐, 승인된 이후에 주가가 떨어졌느냐 이런 것들도 계속 보여드렸습니다. 예, 그런 걸 참고하시고 매일 아침마다 셀트리온 얘기 드릴 때 얘기하고 있고요. 일라일리 그다음에 이제 얘네들 이제 샀고 이제 이렇게 지금 이때 2020년도 이미 일라일리가 매출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라일리 주가를 한번 볼까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럼 여러분들께 조금 도움이 될까요? 네. 그래서 셀트리온 목표 주가를 이렇게 잡는 거겠죠. 얘네들이 네, 너무 과도하게 안 잡는 게 예. 네. 그렇잖아요. 예. 일라일리가 그래서 이 날짜가 언제죠? 10월 27일 날 첫 번째 계약이 나왔습니다. 10월 27일 날 그렇죠? 이때 그리고 이 정도에서 이제 발표하고 그 전에 이제 일라일리가 그 전에는 그렇게 셀트리온처럼 올라갔지 않았다가 이제 실적으로 매출이 일어나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갔고 리제레논은 있나요? 리제레논 파마스 얘는 리제레논은 2020년 7월부터 1월까지 했으나 지금 좀 오히려 또 7월에 정점을 찍고 또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자, 리제레논 그다음에 일라일리 미국 정부 규모의 항체 치료제 규모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올라간 건 아니네요. 리제네론은 좀 떨어졌고 일라일리는 올라갔네요.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하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리제네론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그동안 그래도 한 30만원 예를 들어서 26만원짜리가 60만원 더블 찍고 떨어진 거고 일라일리는 뭐 지금 얼마야? 200달러 100달러 100달러에서 200 찍고 또 떨어진 거고 그러면 셀트리온도 그래도 저점 대비 한 2배 정도 올라갔죠. 예. 코로나 터지고 나서 저점 대비 그럼 12만원 하던 게 20만원 그러면 일라일리도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닙니다. 그렇죠? 셀트리온의 주가를 보더라도 셀트리온도 곧 15만원 대비 한 40만원 갔으니까요. 셀트리온도 인간이 올라가긴 올라간 거 맞죠? 예, 제가 뭐 오버해서 셀트리온 제약은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변동성은 확실히 국내 주식이 더 컸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래서 왜 지금 안 올라가느냐 좀 그동안 기존에 그간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좀 가만히 되어 있다 이거죠. 예, 1월 달부터 나온다 해서 올라간 게 있는 거죠. 얘네들은 나와버리고 나서 좀 떨어진 게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은 이미 시장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고 리제레논은 일라일리, 셀트리온 맞죠? 약들을 뭐 얼마나 누가 더 좋으냐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디테일하게 좀 보시고요 시간상. 예, 그래서 매출이 증가하면 이제 멀티플을 주고 그러면 일라일리하고 리제레논은 멀티플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한번 지금 가볼까요? 자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좀 비교하기 좋겠죠? 일라일리와 리제네론의 멀티플을 봤을 때 PR 재무비율 좀 보면 조금 도움이 되겠죠. 네. 지금 PR이 24배 정도네요. 2020년도 그쵸? 네. 그 다음에 리제네론이 PR이 15배. 그러니까 요런 부분은 또 좀 과도한 부분이 있죠. 일라일리와 리제네론이 실적 좋고 매출도 좋고 약도 나왔고 약이 FDA 승인돼서 이미 많이 판매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식 차트가 뭐 그렇게 지금 뭔가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국내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 주춤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맥락과 좀 일맥상통하지 않나라는 게 제 개인적인 지금 생각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식이 안 가는데 이상한데 뭐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대신에 저는 이제 그런 코로나 코비드-19 치료제보다는 오히려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램시마 SC가 터지는 게 훨씬 더 빠르지 않을까. 흑시마 쪽이나
허주마 쪽이나 이런 쪽이 저는 더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원약으로 돈을 버는 게 이쪽이 빨리 더 창구가 열리고 더 많이 매출해서 회사가 회복되는 모습,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때, 그때 비로소 저는 다시 고점을 돌파하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제로 돌파보다는 이런 기본적인 어떤 미국 시장의 어떤 전체적인 큰 움직임이 가져가는 바이올로 시밀러 시장이 성장하고 바이올로 베타 시장이 좋아지는 그런 리포트들이 나올 때 비로소 미국 주식의 어떤 미국의 기업들, 바이오 제약 섹터들이 신고가를 갔대, 그때 같이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좋죠. 뭐 전반적으로 좋죠. 다 휘미라 뭐 이런 것들 쭉 바이오로 시뮬러 개발 현안 뭐 이런 것들 다 삼상이니까 이제 터지면 이제 막 폭발적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게 저는 여기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치료제로 자꾸 부각되는 거는 저는 반갑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면 분명히 이 부분이 나중에 터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 메리트가 왔을 때는 저도 자문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모든 종목이 마찬가지. 저도 제 주식에 살 때도 마찬가지고 자문을 해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좋은 기업인데 충분히 가격이 떨어져 있을 때 자문을 해드려야지 고객분들이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흥분해서 급등하는 걸 쫓아서 사는 거는 단기 트레이딩은 저도 한계가 있어요. 대신에 이렇게 좋은 기업인데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어? 그러면 그때 사면 대부분 먹더라. 그냥 먹을 공간이 있는 거죠. 파이가 있는 거죠. 피자가 10판을 주문했어. 그러면 그냥 얻어 걸려도 한두 판은 먹는 거거든요. 근데 피자가 한 판 남았는데 10명이 붙어 있어. 그냥 먹을 게 없는 거죠. 한 사람 한 조각 먹기도 힘든 겁니다.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나머지 쪽이 저는 좀 굉장히 관심이 많고, 코로나19 치료제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보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이제 그 과정에서 뭐 기술적으로 테크니컬하게 올랐다 내렸다 하는데, 그런 과정이 좀 반복되다가 가격적으로 뭐 행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좀 조정을 보인다거나 이러면 저에게는 이제 기회가 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좀 제가 방송하는 내용을 보면 좀 짜증이 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시각을 견지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새롭게 셀트리온을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오늘도 외국인 기관 동반수 매수가 좀 들어왔네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네. 수급 쪽으로 완전 확 조금 또 다른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왔다 갔다 지금 시장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뭐 쉬운 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뭐 대충 아무거나 샀는데 막 수익 나는 그런 시장도 있을 거고, 정말 면밀히 분석해서 잘해야지 수익 나는 시장도 있습니다. 지금은 좀 잘해야 되는 시장이죠. 그리고 요즘에 따뜻한 물을 좀 자주 마시고 있는데, 따뜻한 물을 마시는 게 굉장히 건강에 좋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넌센스 퀴즈 하나 내야 되는데 급하게 한번 제가 맞췄던 것 중에서 한번 내고 내일 한번 맞추는 걸로, 같이 머리를 쓰는, 너무 머리를 안 쓰니까 여러분도 좀 같이 한번 써볼 수 있도록 그런 시간을 같이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네이버 검색하지 마시고 혼자의 머리로 계속 생각을 해보십시오. 좀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너무 넌센스는 조금 수준이 너무 재미없는 거는 너무도 재미가 없어서 안 되고, 왕과 관련된 넌센스 퀴즈가 하나 제가 맞춘 게 있는데, 하나만 조금 내보고 싶은데,
좋은 넌센스가 없을까요? 왜 하나도 생각이 안 날까? 이것저것 웃긴 해요. 자, 이제 하나 내겠습니다. 이건 좀 쉬우면서도 조금 어처구니가 없긴 한데. 네. 자, 굉장히 좀 쉬울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돌잔치, 우리 어린이들이 이제 돌이 되면 이제 돌잔치를 합니다. 이렇게 돌잔치를 영어로 하면 네, 그거를 맞춰주십시오. 자, 답은 내일 한번 하겠습니다. 그냥 혼자서 한번 최선을 한번 다해서 한번 맞춰보십시오. 예, 답이 나올 겁니다. 그 답은 내일 아침, 오전 시험 때 한번 얘기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감하고요. 또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